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이렇게 동그란 왕관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라는 게 왕관이란 뜻이죠. 왕관처럼 생겼네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예요. RNA 바이러스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고 DNA 바이러스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가닥이 고장나도 나머지 한 가닥이 그거를 다시 복구를 해줘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애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RNA 바이러스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하다가 고장이 나면은 그냥 고장난 대로 그냥 계속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모양으로 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변이라 그래요. 모양이 변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가 되면서 모양이 바뀌게 되면은 치료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RNA 바이러스라서 변이를 잘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에이즈 바이러스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랑 그 비슷한 면이 있다 그랬죠.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에이즈 바이러스랑 일반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랑 뭐 합쳐서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때 에이즈 치료제를 같이 썼다 그래요. 에이즈 치료제를 쓰고 그리고 독감 치료제도 쓰고 간염에 쓰이는 인터페론이라는 치료제도 쓰고 뭐 이러면서 그 치료를 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DNA 바이러스가 아니라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렵다 그랬죠. 근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처음에 좀 감춘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감 전염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처음에는 없다라고 했다가 결국에 있는 걸로 밝혀졌어요. 1월 1일에서 11일까지 의료진이 7명이 감염이 됐대요. 보통은 2차 감염이라고 하는데 1차 감염은 이제 동물이나 뭐 보통 뭐 아까 박쥐나 아니면 뭐 낙타 뭐 이런 데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걸 1차 감염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2차 감염은 사람이랑 같이 전파가 되는 걸 2차 감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2차 감염을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 의사나 의료진, 간호사, 뭐 이런 의료진,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감염자로 확진이 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2차 감염이 있다라고 해요. 3차 감염은 그냥 끝장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3차 감염은 지역사회 폐렴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료진이나 사람과 사람의 전파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나 다 감염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한에 갔다 오지도 않고 중국 여행력도 없는데 갑자기 태국이나 뭐 다른 데 여행 갔다 왔는데 생겼다. 그럼 이거는 이제는 뭐 일부를 격리함으로 인해서 폐렴을 막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3차 감염부터는 그냥 그 지역사회 폐렴으로 봐야 되는 그 정도로 좀 다 퍼졌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람 간의 그 전염이 있는 거를 알면서도 한 달가량 좀 숨겼다. 뭐 이런 게 좀 문제점으로 밝혀진 게 있네요. 근데 이제 선별 검사실에 어떤 사람이 갔다 왔대요. 그 선별 진료실이죠. 선별 진료소에 갔더니 사람이 없이 그냥 컨테이너 박스만 있대요. 그리고 의사도 없고 그냥 자원봉사자만 덩그러니 계시면서 문진표만 주고 뭐 중국 갔다 왔냐, 우한 갔다 왔냐, 뭐 열 나냐, 뭐 그런 문진표가 있겠죠. 그럼 문진표만 받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한대요. 심지어 체온도 재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선별진료소가 지금 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참
지금은 좀 잘 돌아가고 있겠죠.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자꾸 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점점 더 정부에서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 보건당국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격리되는지 그 자연사를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첫날에는 격리에 성공했다가 3일 후에는 못하는 시기죠. 우리가 병원에서 본 사례들은 환자에게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가 확진, 감염자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되지 않고 치료를 하고 났더니 좋아졌대요. 이런 걸 완치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3일 후에는 또다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예, 재감염인가?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분비되는지 그 자연사를 모르기 때문이며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겸손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뿐만 아니라 중국 여행한 사람도 다 격리를 하고 중국인은 전부 다 입국 제한을 해버렸죠.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부 다 입국 제한과 그리고 격리 조치를 실시했어요. 왜냐하면 확진받은 사람이 치료를 하고 나서 완치됐다고 판정을 했는데 다시 바이러스가 또 나오는 상황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험성. 위험성이라는 거는 감염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한폐렴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감염이 안 돼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를 위음성이라고 해요. 아니면 바이러스의 자연사가 이전 바이러스와 다른 경우, 여러 기사를 보면 HIV라는 에이즈 바이러스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요.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면역 세포를 막 감염시켜 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게 되면 에이즈는 또 그런 면역 세포에 DNA로 숨어 들어가서 예, 거기에 숨어 있다가 또다시 복제하고 숨어 있다가 복제하고 그러면서 완치가 되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에이즈 바이러스를 재조합을 해서 만든 건지 그런 건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간에 완치가 안 되는 그런 슈퍼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열어놓고 우리나라도 좀 더 심각하게 이번 바이러스 문제를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위음성이라는 거는 감염이 되어 있는 환자가 감염이 안 되어 있다라고 검사 결과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환자는 막 돌아다니면서 퍼뜨리겠죠. 그러면서 감염을 막 시킬 거예요.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겠죠. 왜 생기냐? 가래 검사로 보통 진단을 한다는데 그 가래의 양이 굉장히 적다든지 아니면 그냥 가래를 뱉어야 되는데 침만 뱉었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빨리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배출되기도 전에 검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늦게 검사를 해가지고 음, 그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면역세포의 DNA 안으로 숨어 들어갔다든지 아까 RNA 바이러스인데 핵 속으로 막 숨어 들어가 있다든지 너무 늦은 시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는 시기에 그런 검체를 채취했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가래나 이런 거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막 다른 이물질이나 이런 거랑 막 섞였다든지 아니면은 뭐 검사를 할 때 뭐 억제 물질, 바이러스 같은 억제 물질을 존재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가래를 뱉어보세요 하는데 막 거기에
알코올 같은 거를 잔뜩 뿌려놓고 뱉으면 가래 뱉다가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다 죽어버리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이 나오는 이런 위음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 공기 중에서 최대 5일 동안 생존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최대 5일까지 생존이 가능하다는 말은 뭐 끝났네, 끝났어요. 예, 이건 뭐 다 퍼졌네. 예. 메르스 바이러스도 최대 5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옛날에 발표를 했었어요. 하지만 메르스 바이러스도 결국에는 격리되고 치료되고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러길 기대를 해보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바이러스랑 달리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건조한 상태에서는 막 춥고 건조한 상태에서는 오래 못 산대요. 근데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덥고 습한 상태에서 오래 못 산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나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덥고 습한 데에서 바이러스가 잘 살아남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신종 코로나나 기존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덥고 습한 데에서 잘 살지 못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습기를 최대한 틀고 방의 온도를 엄청 따뜻하게 올려서 난방을 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가습기를 하나를, 개인적인 가습기를 하나를 달고 다니는 효과가 나타나요. 마스크를 하고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마스크 안에 굉장히 그 막 물방울도 맺히고 굉장히 습해지죠. 마스크 안쪽이. 예, 우리가 숨 쉬는 공기에는 습도가 항상 높게 있기 때문에 그 마스크를 쓰게 되면 가습기 하나를 들고 다니는 거랑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방도 따뜻하게 난방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래 못 살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6시간이면 확진되는 신종 코로나 검사 키트가 7일부터 민간 병원에 보급이 된대요. 지금 현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사를 하게 되면 24시간이 걸리나 봐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하지만 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7일부터는 6시간 안에 검사가 가능해진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일반 병원에다가 뿌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전에 뭐 메르스나 뭐 신종플루 뭐 이런 독감 검사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음성, 그러니까 위음성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검사를 했는데 검사하는 환자마다 족족 다 실제 감염이 되어 있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환자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환자들은 계속 전파를 하겠죠. 그래서 이 6시간이면 확진되는 이 신종 코로나 신속 검사 이 키트가 얼마나 잘 진단할 수 있는지 그런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면은 입원 환자의 증상이 지금 다 좋아졌고, 그리고 두 차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4시간 간격으로 한 번 검사하고 또 24시간 간격으로 또 한 번 검사를 해서 두 번의 음성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두 번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지 않으면 완치로 판정하고 퇴원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아까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했던 게 뭐였어요? 3일 동안 검출이 안 되었다가 3일 뒤에 다시 검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 조심해서 지역사회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완치 판정이 됐다고 해서 섣불리 지역사회로 돌려보냈다가 다시 또 재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라고 하죠. 숨어 있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질병관리본부는 또 그런 얘기를 했대요. X선 검사에서는 안 보이던 병변이 CT에서 확인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엑스레이는 정상인데 CT에서는 폐렴이 있었대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를 해주는 대상 자체가 중국에 갔다 왔거나 중국에 갔다 오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에 다녀온 사람과 밀접한 접촉이 있었다든지